이 장차천원이 도대체 뭐요? 물어보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놀아본 언니와 부동산 할래! 놀아본 언니와 부자 될래! 놀부 여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놀부 여지영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잘 보내셨죠? 이번 주 토요일도 누구와 놀부 여지영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작하시다 보면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말라는 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지라는 거 요즘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토지를 하다 보면 지목이란 말, 용도지역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신문사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기자님에게 나대지가 뭐냐, 대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기자님조차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목 그리고 용도지역만큼은 어떻게 씹어 드셔야 되는 겁니다. 토지 투자를 할 때만큼은 이건 기초상식이거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알아야 산수를 한다라고 했으면 이 지목만큼은 여러분들이 꼭꼭 씹어 먹어야 땅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건데요. 오늘 제가 그 지목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씹어 드실 수 있게 쉽게 설명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화면 영상 만들어 드릴 건데요. 지목은 18가지에서 지금은 28가지로 늘었어요. 더 세분화됐는데 이 지목은 앞글자만 따서 사용을 했었는데 28가지가 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앞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차천원이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이 장차천원이 도대체 뭐요? 물어보시겠죠.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어떻게? 바로 화면 보시고 노트 준비하시고 하나하나씩 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지목을 치시면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도대체 뭔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해서 명칭을 어디다가 토지 등기부에 등록 바로 지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목은 조금 이따 다시 정확하게 한번 설명드리고요. 이 지목은 토지 과세의 수단에 활용하는데 여기서 잘 알아야 두셔야 되는 거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부여가 되는데 만약에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때는 제일 주된 용도에 따라서 그 지목을 설정한다. 일시적 용도에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지목을 구지하게 변경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우리가 다른 지목으로 바꾸는 것을 뭐라고?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목 변경은 이게 바로 아무리 우리가 농지전용부담금을 오늘 냈다고 해서 그게 당장 오늘부터 대지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전용부담금을 내고 내가 건물을 지었어. 그래서 준공이 났단 말이야. 그때 가서 내가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하는 거예요. 필수로 알아두셔야 돼. 돈 냈다고 바로 대지 변경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준공이 된 경우 그리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도 지목 변경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인지하셨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농지, 대지, 국어, 종지, 도로, 임야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셔야 되는데 저는 물을 상시로 이용하지 않는 원예 작물 같은 건데 과수류는 제외예요. 왜? 과수류는 과수원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근데 정답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알기 쉽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밭전자죠. 우리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어. 밭전자 위에 물 숫자 있나요? 없죠. 답 위에를 보세요. 답 위에는 뭐가 있죠? 물 숫자가 있죠. 물을 상시로 사용한다. 여기서 정답을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 그래서 저는 뽕나무, 묘목, 관상수 이런 들을 재배하는 땅이라면 답은 벼, 연, 미나리 같은 식물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물을 이용을 많이 하는 땅 답. 뭐가 들어가? 물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건 뭐다? 답이다. 과수원은 사과, 배, 밤, 귤 같은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를 과수원, 재배한 과실들을 저장해 놓는 공간조차도 과수원에 포함돼요. 하지만 과수원 안에서도 주거용의 건축물의 부지는 과가 아닌
대다. 여기까지 이 3개는 정리가 됐죠. 28가지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제가 중요하지 않는 건 바로바로 넘어갈 겁니다. 이 전답 과수어는 뭐다? 농지다. 이 취득 시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농지를 대지로 바꿀 때는 무슨 비용? 농지 전용 부담금, 대체 조성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법인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인은 농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농지 취득 자격증 어떻게 신청하려고? 농지 취득 자격증 받는 방법 제가 한번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인은 이 농지를 살 수가 없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제 목장용지, 축산업, 낙농업 하는 건 이 목장용지고 목장용지의 목, 전의 전, 답의 답, 과의 과, 부르는 이름, 부호가 앞글자 하나씩만 따서 부르는 거예요. 이 임야는 임야는 사실 보통 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광천지는 이제 지하에서 이런 온수, 약수, 석유류 이런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를 뭐라고 한다? 광천지의 광. 그리고 염전은 바닷물에서 이제 끌어와서 소금을 이제 채취하는데 조성되는 토지, 염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대지는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생활의 대부분이 바로 대지가 많아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필지인데 이 대지가 그냥 대다 해서 그냥 막 사시는 분이 있어요. 건물 짓는 줄 알고. 근데 이 대지는 신축 건물을 지을 땐 3m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지만 우리가 막다른 도로로 해서 3m가 아니더라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 제가 도로 활용법에서 또 말씀드렸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4m 도로 확보하고 접합이 2m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대지도 맹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지라고 다 대지 좋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나대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있어. 나대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 나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공장용지는 말 그대로 공장용지인 거예요. 그런데 공장용지는 그럼 당연히 앞자를 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원의 공자가 먼저 생겼어요. 공장용지는 그래서 두 번째 글자를 따서 장인 거예요. 그리고 학교용지는 학, 주차장용지도 우리가 주유소용지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주유소용지가 줄을 땄기 때문에 주차장은 두 번째 글자를 따서 차, 그리고 창고용지는 창.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도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중의 교통을 위해서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이용되는 토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단 우리가 사용하는 그 아파트 도로 있잖아요. 아파트와 공장이 사용하는 그런 목적이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그 통로는 이 도로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철도용지의 철. 그리고 이 제방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방은 모래, 이렇게 자연 유수, 조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설치된 방조제, 방사제, 방파제 등 그런 거에 대한 부지를 뭐라고 한다? 제방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를 따시는 거고요. 그리고 하천은 우리 하천부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예상되는 토지. 유수는 흐르는 물인 거예요. 흐르는 물이 있는 예상되는 토지를 하천. 그래서 하천부지 우리 사용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늘어났어. 그럼 하천부지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또 가뭄이 돼. 그럼 하천부지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누구에 대한 소유권으로 주기엔 애매하기 때문에 하천부지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물으니까 내천자를 쓰잖아요. 이 천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국어, 이 국어도 앞자를 따서 이제 군대 작은 하천 같은 거 있잖아요. 3m 정도 폭의 이제 개울에 이제 농로 이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게 하고 이제 따뜻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국어가 있어요. 근데 국어들은 사실 이렇게 나라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어 점령 허가를 이제 받는 경우가 많아요. 도로를 개설하고 이러시는데 근데 이후에 도로로 제일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 이 국어거든요. 그리고 유지의 유. 쉽게 말하면 이런 호수나 댐, 저수지 이런 거를 자생적으로 이제 내가 내 맘대로 물이 나갔다 들어왔다 이게 아니고 댐 같은 경우에도 수문이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유지라고 해요. 물이 고여있고 상시적으로 저장돼 있다. 물 빠짐이 잘 안 되는 곳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양어장, 수산 생물을 번식, 그래서 양식하는 시설 이런 거를 이제 양어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고 수도용지, 물숫자 앞에 쓰죠. 이런 거를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것, 배수시설의 부지, 수도용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원 또는 이제 녹지로 결정돼서 고시된 토지 이런 거를 공원의 공이라고 하고요. 채용용
용지, 실내 체육관, 골프장 이런 것들이 체육 용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원지도 앞자에 유지가 있기 때문에 뒤에를 따서 원. 이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나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동물원, 민속촌 이런 것들이 유원지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용지, 말 그대로 교회, 사찰, 향교 이런 것들이 여기 종교용지에 속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적지, 역사사, 그러니까 문화재 유적, 고적, 기념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획한 토지예요. 그리고 묘지에 묘, 이렇게 유골들이 매장되어 있는 토지들. 그리고 이 잡종지, 이 부분도 되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잡종지는 이런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들인 거예요. 그런 걸 잡종지라고 하는데 특별한 용도가 없는 땅이야. 근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 잡종지만큼은 지목 변경이 쉬워요. 그래서 잡종지 잘 모르시는 분은 이게 잡다한 땅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사실 이 잡종지를 잘만 이용하면 대지만큼이나 활용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싸지만은 않아요. 어떤 땅보다 개발이 조금 쉬운 경우가 많으니까 이 잡종지만 또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농지는 뭐야? 요 전, 답, 과수원 잘 기억하시고 농지 취득 자격증이 없으면 구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법인은 살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제일 많이 접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지면 무조건 좋은 땅 아니야? 하지만 4m 도로가 접해 있지 않고 2m가 붙어 있지 않으면 이 토지는 맹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지는 도로를 확인하고 사셔야 된다. 그리고 임야는 뭐야? 쉽게 말해서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은 사실 개발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사실 때는 특히나 더 집중하셔서 사셔야 돼. 이 산은 번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땅을 다 찾아먹지 못할 때가 있고 개발을 할 때는 비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임야만큼은 또 잘 확인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어도 국어 점정 허가 같은 걸 잘 받으면 맹지도 뿅 하고 탈출할 수 있고 도로로 나중에 개설할 수 있고 이후에 도로로 바뀔 확률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 면적을 잘만 쓰면 이 땅도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팁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고 있는 도로, 이 도로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잘 하셔야 되는데 사람과 차가 통행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도로 접해 있는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셔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대지도 맹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잡종지, 일반적으로 이 잡종지는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아요. 다른 지목으로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버려지는 땅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근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지목을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땅이니까 이 잡종지도 잘 생각하시고 신경 써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 차, 천, 원 꼭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이 부분 앞 글자가 공통된 게 있어서 두 번째 글자를 썼는데요. 하천 같은 경우 그 흐르는 물에 접해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내천자를 쓴 거고 나머지는 중복되어 있는 글자들이 첫 번째 글자가 있어서 두 번째 글자를 썼어요. 장, 차, 천, 원, 공장, 주차, 하천, 유원지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 나와 주세요. 네, 어떻게 오늘 영상 잘 보셨어요? 자, 이 28가지 다 외우려고 하면 얼마나 머리 아프시겠습니까? 다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앞 글자 땄다고 했잖아요. 앞 글자에 대해서 유는 왜 윤지, 주유소는 왜 준지, 주차장은 왜 찬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농지, 전, 답, 과수원, 그리고 산지, 산, 임야죠. 잡종지, 대지, 국어, 도로 요만큼만 여러분들이 씹어두시면 부동산 공부하실 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몇 가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꼭 씹어두셔야 되는데요. 부동산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목과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값어치는 엄청난 값어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목이 원칙이라고 했어요. 내가 주차장 용지인데 그거를 대지로 변경할 땐 어떻게? 지목 변경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차장인데 내 맘대로 거기다 집 짓겠다? 아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28가지 지목 오늘 잘 배우셨죠? 어떻게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우리 모두 뭐가 되자? 부자 되자!